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최근에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보도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는데, 그 주제는 통상임금 관련한 그 재직 요건에 따른 통상임금, 그 말씀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경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어저께 2024년 12월 19일 날 그 통상임금 재직 요건에 관한 그 기준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통상임금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대법원 합의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재직 기간, 그러니까 재직을 해야지만이 지급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3년 12월 달 그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서 나온 거기에, 그러니까 정기직 일률적으로 이제 지급하는 거는 다 통상임금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 단위로 지급되는 그 연간 상여금, 그리고 또 각종 수당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제 지급 당시 재직을 해야지만이 이제 임금으로 본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통상임금에 포함 안 해도 된다, 이렇게 2013년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많은 그 하급심 판례에서 재직 요건을 인정할지 않을지 계속 이렇게 다툼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어제 나온 그 판결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재직 요건은 상관없다. 정기직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해 왔으면 그 자체가 그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어떤 임금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 2013년 12월 달에 있던 정기 상여금에 대한 그 통상임금성,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수당에 대한 통상임금성에 대해서 대법원 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이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의 어떤 해결되지 못한 게, 그 고정성이 없이 재직 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급 여부를 했을 때는 비록 계속해서 연간 상여금이 지급됐더라도 마지막 퇴직 시에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은 보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회사들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직 요건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 회사들은 이것을 이제 그 고정 상여금을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로 다 그 재직 요건은 아무 소용이 없다. 매월 정기 아니면 매 정기적으로 지급한 그러한 정기 상여금과 수당은 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 합의체 판결은 이제 앞으로 통상임금의 어떤 다툼의 어떤 종착점이 되는 그런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2013년 12월 달에 이제 그 고정 상여금, 그러니까 연 단위 지급하는 이러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그리고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 사실 그전만 해도 이런 통상임금을 제외하고 기본금만 가지고 통상임금을 해결했었습니다. 통상임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정의가 근로자의 총근로 또는 소정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1급, 주급 1급 또는 월급 임금 또는 도급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사전적인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 판례에서는 이 동일하게 정기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건 다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재직 요건에 대해서 어떤 제한적인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통상임금, 그러니까 정기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을 해가지고 임금을 단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재직 요건을 가지고 지급하는 이러한 정기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 판결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심에서 사실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꾸준히 매 두 번째 달에 그 정기 상여금을 받았는데 마지막 그 재직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 전체 그 상여금에 대해서
그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대부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이제 앞으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요약을 해서 이제 제가 만드는 한국노동법 바이블 거기에 이제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결정된 것은 좀 재직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퇴직하는 사람한테 가급적 적게 임금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사실상 정기상여금이나 또 다양한 수당들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퇴사할 때 재직 요건을 좀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는 통상임금을 볼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아직도 통상임금을 그러니까 고정상여금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 요건이라는 이런 내용을 하나 그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장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여가 단순해지고 또 이게 급여 전체가 통상임금이다 이런 개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보통 통상임금 하면 또 평균 임금을 떠오르는데,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퇴직금 계산할 때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 이런 것들은 다 통상임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연장 야간 휴일 수당에 대해서 적게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적게 하고 그거를 계속 이제 적용해 왔는데 그런데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다. 그러면 각종 수당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판결은 통상임금의 이제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고 생각됩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근로자의 소정근로 또는 청근로에 대하여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1급, 주급 1급, 또 월급 임금, 그리고 또 도급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특징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사전에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일반 평일임금은 더 떨어질 수가 있지만은 통상임금은 항상 고정으로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가정하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이 임금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할 만한 판결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경기가 어렵고 이럴 때 더 많은 그러니까 통상임금으로 이게 결정이 됨으로써, 물론 당연히 지급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거를 좀 제하고 통상임금에 제하고 지급했다면 지금은 다 통상임금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가는 큰 판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걸 반대로 말하면은 사용자가 지금까지는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 기본급을 작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기별로 주는 상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또 법정 수당을 이렇게 많이 쪼개놨었습니다. 사실 그게 통용이 됐고 노동부에서도 그에 대해서 간이를 하지 않았지만은 법원에서는 한결같이 근로의 대가를 주는 임금 전체가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셨고, 앞으로 이 관련해서 우리 노동법 바이블에도 또 많은 공간을 활용해서 쓰실 예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앞으로 이 통상임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통상임금을 가지고 다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